네, 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저는 기자 이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 발표대로 아직 8,000명대입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먼저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최소 11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남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로 콜센터 건물에서 가장 먼저 집단 감염이 시작된 11층 근무자로 파악됐는데요. 이 여성은 자가격리 중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에서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구로 콜센터와 같은 건물 10층에서 일하는 근무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최근 유럽에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관련된 사례가 나왔죠? 네, 어제 서울 마포구에 사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인 확진자 친구에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프랑스인 확진자는 지난 9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있는 아버지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창 확산세를 보이는 유럽 내 감염이 국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한편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천시는 어제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어제는 처음으로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들 돌보는 시설이라서 평소 위생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는 곳인데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를 아는 보호자와 산모가 황급히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 퇴소하라고 하니까 집으로 가야지. 집에만 2주 동안 결과 나올 때까지 있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62세 여성이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간병했던 지인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자 선별 진료소를 찾았고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는 퇴원과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선 산모 7명이 신생아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지침에 따라서 다 따르고 있고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 앞입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건물 내부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 이 건물은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도봉구청은 해당 산후조리원 산모와 신생아, 근무자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모나 신생아가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면 좀 심하게 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항상. 손 씻기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도봉구는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산모들이 집에 돌아가 신생아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의 여행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26개 나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었는데 여기 영국과 아일랜드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상이 없다며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 끝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휴일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from certain areas, yes, we are. And we're working with the states, and we are considering other restrictions, yes. 미 국방부는 이미 미국 내 군인은 물론 국방부 소속 민간인과 가족들에 대해 모든 국내 여행을 중지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미 50개 주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고 확진자만 잠정 2,500명 이상의 사망자는 52명입니다.
26개 유럽 나라들에 대한 미 입국 금지 조치 사흘 만에 영국과 아일랜드를 입국 금지국에 추가했습니다. 미 하원은 새벽에 코로나19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료 코로나19 검사,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가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원도 다음 주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증상 없고 주치의도 괜찮다고 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 어젯밤 검사를 받았습니다. I also took the test last night, yeah. And I decided I should, based on the press conference yesterday. People were asking, did I take the test? I don't know, whatever it takes, a day or 2 days, whatever it is. They send it to a lab.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백악관은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브라질 대표단과의 접촉 등 대통령의 감염 가능성이 불거지자 하루 전 검사를 약속했고 바로 실행한 겁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걱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또 압박했습니다.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은 자신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을 코로나19의 중심지로 지목했듯이 유럽 지역 환자 수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환자는 이제 2만 명대가 됐고 스페인은 엿새 만에 환자가 10배로 늘었습니다. 유럽 상황은 유광석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2만 1,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3,5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170여 명 늘어 1,400여 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 주지사, 군 참모총장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확산세도 무섭습니다. 정부가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이 안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환자 수가 5,700여 명이 됐습니다. 엿새 만에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용 정원을 초과한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직원노조는 법무부에 마스크와 유생장갑 제공, 격리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상원의원 1명과 장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유럽이 코로나19의 중심지가 됐다고 지적했듯이 최근 유럽의 환자 수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환자 수는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의 60% 수준인데 현재 추세라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국가 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이란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최다인 97명 늘어 모두 600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1,300여 명 증가해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방금 전 보건당국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8,162명이고요. 어제 76명이 추가됐습니다. 23일 만에 100명 이하로 확진자들이 내려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6명이 추가 확진자가 됐으니까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접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두 자릿수입니다. 지난 네. 사흘간 연속으로 이제 100명대, 105명 이렇게 늘었었는데 처음으로 두 자릿수, 그러니까 네. 76명이 늘어서 총 1,162명이 됐죠. 점점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망자는 75명이고요. 격리 해제 환자가 지금까지 714명인데 네네. 오늘 통계가 나오면 아마 1,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23일 만에 100 이하로 숫자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문제는 수도권이나 일부 부산, 대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로 콜센터가 가장 문제죠. 지금까지 최소 118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콜센터 직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한 80명 정도 되지만 나머지는
또 접촉했던 가족과 지인들이 또 지역사회에 가서 전파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 특히 부천 생명수 교회에서 14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네네. 나왔죠. 거기 구로 콜센터 직원이 다녀갔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 상황인데 또 이 부천 생명수 교회에서 또 다른 또 고리로 요양병원에 있는 직원이 또 감염이 돼서 또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했죠. 산모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어떤 60대 요리사가 네. 원래 간병도 하고 있었는데 간병을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확진이 나왔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에 입원했던 산모 7명 또 신생아까지 모두 예. 퇴원을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산모와 또 신생아 또 그 남편까지 다 예. 음성,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모두 음성이어서 우려했던 집단 감염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산후조리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일단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요리사분 제외하고요. 이렇게 네. 결과가 나온 거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종교 행사들 지금까지는 자제를 해왔는데 일부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도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말에도 좀 네. 지켜달라는 얘기를 해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 일부 또 대형 교회에서는 오늘 2주간은 쉬었고요. 오늘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신도수 10만 명이죠. 서울 강남에 네네. 있는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 최근 2주간 중단했던 예배를 오늘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전히 성남의 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4명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의 생명수 네. 교회 또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또 사회적 전파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게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방학 지금 개학이 연기된 상황인데 네. 학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을 하면서 개학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교육부하고 또 뭐 교육감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내부인 논의는 어느 정도 연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만 네. 또 학생들 지금 3주인가요? 2주인가를 네네. 했는데 더 연기시켰잖아요. 23일까지. 네. 그러면 더 연기가 되면 거의 한 달 이상 이 수업을 못 하게 되는데 또 뭐 학교뿐만 아니고 또 집안에서 또 아이들 돌보는 그런 또 직장에 다니는 그런 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반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단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여론을 또 보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결정은 일단 다음 주 초 정도, 이번 주 돌아오는 월화 정도 보고 결정이 되겠군요. 네, 추가 여부를 네. 논의해서 발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려스러운 감염 사례들이 그 수도권 집단 감염 빼고도 제외하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 마포구 20대 남성 프랑스 친구에게서 감염이 됐다고요. 네, 유럽에서 지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프랑스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지난 9일에 프랑스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친구인 20대 마포구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프랑스 네. 남성은 프랑스에서 아버지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네. 그쪽으로 2차 전파가 나타나고 한국에서 3차 전파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역유입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서울 중랑구의 60대 요양보호사는 이 동대문구 PC방 확진자 가족의 요양을 돌보았는데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C방 관련해서 확진자가 10명 이상 나온 셈입니다. 네. 이렇게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방금 전 어제 하루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민수 기자, 오늘도 추가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국내에서 7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162명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3일 만에 처음입니다. 어제 120명이 격리 해제되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834명으로 늘었고 3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사람은 7,253명입니다. 네, 일주일 뒤면 개학인데요. 추가 연기도 지금 검토 중이죠. 네, 원래 예정대로면 23일 개학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어제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고 있으며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국 학교의 개학을 이달 2일에서 9일로 한 주 연기했다가 다시 23일로 2주일 더 미뤘습니다. 네,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 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집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인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마련되며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0명대 이하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사망자도 추가가 됐습니까?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75명입니다. 지금 현재 대충 계산을 해보면 8,162명이 분모고 사망자가 75명이니까 사망률은 조금씩 높아졌네요. 0.9% 정도 나오지만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수준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76명, 76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23일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리대라고 하니까 많이 이제 확진자 증가폭은 줄어든 셈인데요. 특히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대구 경북이 하루 증가세가 45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대신 서울 경기 지역이 20명.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서울 경기는 계속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여전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지역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이곳 역시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영 기자, 오늘 현황을 봤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어제 6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7,14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는 대구가 사흘 연속으로 70명 선, 경북은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또 있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의 완치자 수는 106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는데요.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완치자는 5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5%입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줄고 완치자도 서서히 늘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리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자택 대기 중인 환자 수는 전체 확진자의 8%로 떨어졌고 경북도 2%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환자인 80대와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가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수도권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확진자가 확인된 곳들은 어디입니까? 네,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곳은 콜센터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사흘 동안 관내 콜센터 68곳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17곳에서 확진자 63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한전 자회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국전력 MCS 남동지사에서 검침원과 직원 등 12명이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3일 검침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일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다만 확진자 대부분이 이달 초 발생한 만큼 대규모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콜센터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는 한편 대구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이어서 부산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도 밤사이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인데요. 부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슬 기자, 부산도 적은 수이긴 해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젯밤 사이 부산은 2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이들 2명의 추가 확진자 모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70대 남성의 접촉자들입니다. 한 명은 기존 70대 확진자의 직장 동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배우자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70대 남성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추가 확진자도 그랬지만 부산의 최근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회사 내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부산의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밀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가 확진자들의 세부 동선을 분석해서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첫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숨진 80대 여성은 대구 청도에 거주했는데 부산 아들집에 들렀다 부산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압 격리실로 옮겨져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왔지만 증상이 악화돼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뒤 지난 한 달여 동안 일상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KBS가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의 2월 주말 유동 인구를 분석해 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유동 인구도 크게 준 것이 데이터로도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시내 6곳을 선정해 2월 한 달 동안 주말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2월 1일 유동인구가 32만 명이었는데 4주 뒤에는 20만 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70-80%가 뚝 떨어졌으니까 사람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학원도 다 쉬지, 근데 하다못해 여기 클럽도 다 쉬었지. 명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1만 명에서 한 달 만에 14만 명으로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클럽 등이 밀집한 홍대 거리도 첫째 주 12만 명에서 마지막 주엔 7만 명으로 40% 가까이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강남 코엑스몰 일대와 여의도 IFC몰 주변도 한 달 만에 유동인구가 30% 감소했습니다. 매주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은 집회가 금지된 2월 마지막 주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 6곳 모두 유동인구가 조금씩 줄다가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진 2월 셋째 주에는 약간 증가했는데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직후인 19일을 기점으로 유동인구는 다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유동인구도 크게 요동친 건데 여기 남대문 시장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주요 시장 3곳을 분석해보니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광장시장이 30% 이상 줄어 가장 피해가 심했고 동대문 종합시장과 남대문 시장도 한 달 만에 찾는 시민이 모두 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도가 1만 명 이상인 대형교회 4곳의 일요일 유동인구 분석에선 이번 달 1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뒤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주변은 한 달 만에 유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고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 경쟁에 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로 거동이 불편하고 정보가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하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 마스크를 사러 온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매일 약국에 입고되는 마스크는 250개. 125명이 구매 가능한 양이지만 판매 시작 10여 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10시부터 판매한다 했는데 봐요. 예? 10분밖에 안 돼서 10분 만에 동 났다 하면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마스크 보유 수량은 좀 충분하신 편이에요? 없어요. 이거 빨았어. 요거 내가 이거 솔직하게 말 이거 빨아가 색깔 다 빠졌지. 요거 끈이 떨어져 갖고 내가 요거 뭐 호스케지 박아놨어. 마스크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출시됐지만 상당수 노인들은 이용 방법도 제대로 모릅니다.
마스크 구매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대리구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만 80세 이상 고령자만 조건에 해당되는 데다 이 연령대 노인의 절반가량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탁할 사람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살고 있어요. 한두 번 나왔죠. 근데 먼저 한 번도 못 사셨어요? 예. 다 팔려버렸다고 그러는지 아닌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들 역시 마스크 구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64살 박재훈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 근처 약국 4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허탕을 쳤습니다. 장애인 몫을 좀 만들어놔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약국에 가서 언제든지 복지카를 내면 장애인을 살 수 있고 그런 정책이 펴져지면 너무 고맙겠죠.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만큼 이들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마스크 수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휴일인 오늘 하늘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 호남 일부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2에서 7cm,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1에서 5cm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가득 껴 있는데요.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동안에 중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8도, 강릉 11도, 청주가 1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가 10도, 광주가 12도, 대구가 13도로 어제보다 기온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 5m까지 거세게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서울 도봉구 산후조리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산모와 신생아, 다른 직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